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 자, 우리 법 규정을 보면요.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라든가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주택의 인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택의 인도는 입주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오전 0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이 조문을 해석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법은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대항 요건으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주택의 인도라는 입주, 둘째는 주민등록이라는 전입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하느냐. 여기 체크 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이 주택에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계약기간 중인데 임대인이 제3자인 병에게 이 주택을 양도를 한 거죠. 자, 그러나 이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이 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보호가 되느냐. 자, 이 경우에 우리 임대차 보호법은 이 원래의 임대인은 이 임대차에서 탈퇴를 하게 되고요.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만 바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임차인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매매나 증여로 이렇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대항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이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는 다릅니다. 자,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매로 매각이 된 거죠. 이때는 아무리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죠.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 전액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이 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인은 당연히 자기 보증금 받을 때까지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대항 요건만 갖췄다는 이유로 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근거 법 규정이 밑에 나와 있는데, 임차권은 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 주택의 매각에 의해서 소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매매나 증여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경매로 매각이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이죠. 다만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전액을 받을 때까지 이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경매로 매수한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